예,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방류하겠다고 합니다만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건지 참 궁금하죠.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알프스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을 다 걸러낼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 알프스라는 기술은 국제적으로 공인이 된 기술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일본 자체적. 그리고 그 말이 좀 어설프죠. 사실은 다핵종 제거 설비인데요. 예. 원자로에서 이제 물질이 나오면은 방사 물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200종이 넘는 게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62가지를 걸러낸다고 하는데 예.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에 뭐 세슘 수초는 좀 따로 걸러내고 나머지 62가지를 걸러낸다는 말인데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그렇더라도 140종류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가장 그래도 유력한 근거는 뭡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예. 저기 올림픽이 개최되려고 하면 항상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되풀이하다 들어갔거든요. 예. 이제 7월입니다. 물론 관중 없이 하긴 하지만은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또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건데 첫 번째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게 많고요. 제거했다고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너무 많고요. 예. 종류가. 그리고 양이 너무 많습니다. 예. 125만 톤. 125만 톤.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0개 상상이 예. 가시나요? 내년이면 700개예요. 이거는 우리 인류가 이렇게 많은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처리해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 그렇습니다. 일본만의 생각이죠. 도쿄전력의 생각이고요. 예. 그렇지만은 전문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죠. 그러면 이 기준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는 오염수가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연안이 오염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예. 특히 갑각류 또는 그 광어, 우리 좋아하는 그 넓적한 그 바닥에 있는 예. 또 해조류 그리고 먹이 사슬을 타면은 점점 올라가서 참치, 뭐 상어, 고래 우리가 상어, 고래는 안 먹는다. 참치는 먹게 되죠. 예. 근데 이 참치는 일본만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잡고 러시아도 잡습니다. 예. 원양에서요. 예. 자,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아무리 그 빅데이터가 있고 뭐 큰 정보를 준다 치더라도 추적이 일단 바다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해류 이전에 이 먹이 사슬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 문제의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미 결론적으로 이 알프스라는 기술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참 더 이상 질문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만 어쨌든 이 알프스라는 기술을 일정 부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네. 삼중수소라는 게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삼중수소니까 보통 예. 수소하면은 양성자가 하는 가장 간단한 우주에서 예. 한 원소인데요. 예. 거기에 이제 원자로에서 중성자라는 불소식을 받으면은 예. 중성자 2개가 붙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삼중수소죠. 3배가 무거운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자연에 있지 않은 거기. 그래서 이게 소위 그 베타선을 내면서 헬륨으로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이건 전자파예요. 예. 그리고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수조 개, 수경개가 나옵니다. 세포 수준 또는 핵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밖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3분의 2가 물입니다. 예. 허파 같은 게 80%, 두뇌는 75%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거의 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죠. 물론 아직까지 임상 결과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감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상하고 그리고 세포가 상하고 끝에는 DNA 여기 육각 예. 고리가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거나 되살리거나 건강하면 그런데 변형하죠. 이게 증폭하면은 암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일단 물고기들이 먼저 이 물에 오염이 될 테니까 저희가 그렇죠. 흔히 뭐 화면에 봤던 방사능 오염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의 형체가 기형화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 이전에요. 일단 예. 장기가 손상이 되는데 그거를 물고기들이요? 그렇죠. 그거를 인간이 섭취하게 될 때 예. 그러니까 물론 수입 금지하겠지만 전량 조사는 못하죠. 전수조사 안 되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을 하죠. 예. 후쿠시마 잡아서 오사카에서 가공합니다. 그러면
원산지가 오사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관에서 무사통화죠. 이런 그 법망에 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시 또 그 베타선을 내면서 방사선을 내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해치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삼중수소 말고 예. 스트론튬 또 세슘 이런 그 예. 독극성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고기를 섭취하는 것 외에 저희가 여름 되면 뭐 해수욕장도 가고 우리 아이들이 바닷가에 놀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로도 그러면 방사능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피부를 뚫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런데 여름엔 더우니까 증발하죠. 그게 호흡을 통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예. 잘못 마실 수가 있죠. 그건 바로 이제 그 내부 피폭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 확률은 낮겠지만 뭐 10만 명 중에 하나이지만 그 한 사람이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잘못해서 생선을 통해서 그 밥상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직접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는 대한해로 뚫려 있기 때문에 예. 남중국에 올라오면은 그건 우리가 가장 무방비 직접적인 피해국이 되는 건 분명한 거죠. 가장 가깝습니다. 예. 주변 나라 중 가장 가깝죠. 그리고 중국이 있고. 처음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요. 지금 일본의 오염수라는 것이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계속 바닷물로 식히면서 오염수가 발생을 하는데 125만 톤을 다 방류해도 또 이거는 지금 계속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국제사회가 허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오염수도 계속 방류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 내년에 물론 내년이겠지만 예. 허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쌓입니다. 바닷물뿐만 아니고 비가 내리지요. 눈이 오지요. 지하수는 지하수들이 계속 오지요. 그걸 막으려면 못 막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140톤. 그것도 아마 줄여진 숫자예요. 원래는 300톤 넘었거든요. 근데 예. 뭔가 160톤이 언제부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140톤이면 일주일이면 1000톤이죠. 예. 2주일 가면은 올림픽 수영장 하나가 또 생기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계속 버리겠죠. 왜냐하면 저장 탱크 뭐 용량이 부족하다는데 그 2배, 3배로 확보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주변에 무슨 인공 호수 만들어 가지고 저수지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전하면 그래도 버리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미국 대성 사고 큰 사고 났죠. 3마일. 구소련 우크라이나 사고 났죠. 자국 내 처리했습니다. 일본은 왜 태평양이 일본 건가요? 아니죠. 예. 여러분 거죠. 우리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설령 깨끗해지더라도 버리면 안 되는 지금 깨끗하지 않은 일본이 거에 있다는 것이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국제적인 압박, 외교적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더 이제 절실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명예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